네, 이번 시간은 우리 마지막 4편이죠. 우리 보험 공시 및 예금자 보호제도인데요. 요 4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제 문항 자체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제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주요 내용 한번 쭉 점검해보는 형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시입니다. 공시라고 하는 건 외부에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 알릴까요?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 실적이라든지 뭐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개념이 있을 거고, 투자자들에게는 그 기업의 이제 어떤 운용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시는 기업 외부에 알리는 제도를 총칭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감시 및 규율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에게 알려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일반 소비자 등에게 공시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자, 보험 정보 공시의 의의 그리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약관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것이고, 보험 상품은 장기 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맡겨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경영 상태,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공시를 하고요.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라든지 타사 상품과의 비교 가능한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상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공시가 있고, 최근에 공시 정보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질적 측면에 대한 것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공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사의 경영 공시. 두 번째, 상품에 대한 상품 공시. 세 번째,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공시.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공시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영공시인데요. 경영공시에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사항을 비교하는 그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정기공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수시공시 사항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기공시는 일정한 기간마다 일률적으로 공시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항들을 주로 공시를 할 거고요. 수시공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수시로 하는 공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구별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정기공시는요,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3년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 홈페이지에 가시면 IR 또는 뭐 경영공시라고 하는 란을 이제 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공시가 돼 있죠. 재무제표가 3년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간 공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렇게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치를 공시하는 것을 저희가 결산공시라고 하고, 최근에는 분기공시라고 해서 결산공시가 이제 1년에 한 번, 보통 대부분 회계연도가 1년이니까요. 1년이 너무 기니까 분기별로 짧게 하는 공시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주요 공시사 항목을 살펴보시면 루틴한 내용들이죠. 주요 경영 현황에 대한 요약이에요. 일반 기업 현황, 경영 실적, 재무 상황, 경영 지표, 위험 관리, 재무제표, 기타 경영 현황, 신탁,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공시가 되고요. 수시 공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수시로, 그러니까 즉시 공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년 공시합니다. 발생 즉시 공시하고요. 3년간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사항들이에요. 적기 시정조치나 긴급조치 같은 주요 조치사항이 있거나,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이 있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거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라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출자 내용이라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급, 중대한 뭐 이런 단어, 거액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요거는 수시 공시 사항이다. 자주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상품 공시에서는 이제 경영 공시가 회사에 대한 공시라면 상품 공시는 상품에 대한 안내죠. 크게 필수 기재 사항과 기재 금지 사항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그냥 섞어 놓고 필수 금지 사항만 고른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죠. 그래서 필수 기재 사항인지 금지 사항인지 내용 보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보시면서 비교하시는 게 중요한데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필수 기재사항은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그 다음에 설계사 대리점, 모집인의 상호나 명칭, 그리고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사항, 그리고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사항, 변액보험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그리고 그 원금 손실의 투자자 귀속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금리 연동 상품의 경우에는 적용 금리와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이 있다면 그 지급 제한 조건에 대한 예시, 그리고 보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필수 기재 사항이고요. 기재 금지 사항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항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그다음 이런 건 이제 금지하겠다는 것이고, 장래 이익 배당 및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변동할 수 있는 환급금이라든지 이익이나 배당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거를 확정적인 것처럼 예상해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개념이죠. 단 예외가 있죠.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직전 5개년의 실적을 근거로 예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고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보험 계약의 내용과 다른 것을 알리는 사항, 그리고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하는 보험회사 상품과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비교하는 이런 사항은 금지고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해서 다른 상품에 비교해서 유리한 비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금지 사항들이고, 특히 뭐 다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 한번 자주 보시면서 금지 사항과 필수 기재 사항 꼭 비교해 보시고요. 자, 상품 비교 공시. 상품 비교 공시에서 핵심은 누가 하느냐? 생명보험협회에서 합니다. 우리 경영공시라든지 상품공시는 보험회사가 하게 되는데, 생명보험협회는 각 보험회사 것들을 모아서 비교할 수 있는 공시를 한다는 것이죠.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명보험회사별 상품 정보를 비교하는 공시를 하고 있고요. 이때 각 회사별로 상품명, 판매 채널, 보장 내용, 보험료 및 공시 이율, 이런 것들을 대표 계약을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고요.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각 펀드별로 매일의 기준 가격, 그리고 기간별 수익률, 보수에 관련된 정보, 기준 일자별로 자산 구성 내역, 그리고 주요 편입 자산 현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공시하고 있고요.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즉 보험료 전체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펀드 수익률과 실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변경된 실손보험이죠.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분류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담보별로 보험료와 직전 3년간 보험료 인상률, 그리고 직전 3년간 손해율, 이런 것들을 전체 보험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포함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수익률, 그리고 수수료율, 유지율, 이런 것들을 별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상품 비교 공시는 어디에서 한다? 생명보험협회에서 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타 공시는 이제 항목, 여러분 참고로 보셔도 되겠지만 기타 공시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죠. 불안전 판매 비율,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분쟁 관련 그 소재기 현황,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 그 다음에 소송관리위원회 소송 심의 현황,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가능 현황, 보험료 신용카드 납 지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금융회사 민원 건수,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위험직군 가입 현황, 지배구조, 의료자문 관련 공시, 이런 것들이 기타 공시이고요. 여기서 특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그 다음에 여기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현황,
예. 그 다음에 분쟁 관련 소재기 현황 이런 것들은 기타 공시 항목에 해당된다. 요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온라인 슈퍼마켓이죠. 보험 다모아라고 하는 것을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어린이 태아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의 8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보험료, 보장 내용 이런 것들을 비교 공시하고 있고요.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보험 다모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가 최근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 현황, 보험계약 관리 현황, 그리고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금융사고 현황 이런 것들을 공시합니다. 특히나 이 금융사고 현황 같은 경우는 앞쪽에 기타 공시에 포함해서 그 맞냐 틀리냐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눈여겨봐 주시고요. 금융상품을 통합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내가 필요한 상품을 클릭했을 때 손보협회나 생보협회와 연결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통합 포털이 뭐냐면 금융상품 한눈에예요. 요것도 역시 용어 기억하시고 금융소비자 포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파인이라고 하는 포털, 그 다음에 통합연금 포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 담호와 용어 기억하시고 금융감독원 공시사항 기억하시고 금융상품 한눈에도 용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공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회사별로 변액보험 공시실을 만들어서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실 안에 상품 공시실, 그 밑에 변액보험 공시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변액보험에 대한 소개, 그리고 회사 차원의 변액보험 특별 계정 운용 현황, 그리고 계약자 차원의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하죠. 여기 이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라는 건 변액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그 다음에 특별계정 운영 현황이 회사 차원에서의 운용 현황,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이 계약자 차원에서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요. 상품의 개요라든지 변액보험의 운용 흐름, 특별계정의 운용 현황 이런 기본적인 변액보험의 이제 운용 사항들을 보여주는 그런 설명서가 되겠고요.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요거는 계약자 차원에서의 운용 현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실적 배당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운용 보고서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언제든지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기별 1회 이상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통보합니다. 요건 여러분이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그리고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특별계정 투입금액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낸 보험료 그리고 실제 투입된 보험료 그리고 현재 적립금 요거를 이제 기재하라는 것이고요. 자산운용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 비교공시. 비교공시는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 그리고 최근 기준가격 변동 이런 것들을 직접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고요.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원하는 예상 펀드 수익률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예상 수익률, 향후 1년에서 20년 동안의 수익률 같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수수료 안내표니까 당연히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있겠죠. 첫 번째,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험 관계 비용.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로 사업비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되겠죠.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그리고 순보험료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 같은 것들이 보험 관계 비용이고요. 자, 특별계정 운용 비용.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펀드에 관련된 보수 비용,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우리 운영보수라든지 아니면 자산관리회사의 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우리 투자 1인 보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수탁보수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일반 사무관리보수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증권 거래 비용 같은 것들이 특별계정 운용비용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비용이 되겠죠. 보증비용은 최저 보증을 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GMDB, GMAB를 위한 보증비용으로 여러분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 시의 준수사항인데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의 도입 및 육성입니다.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은 합격 후 4시간 이상 판매 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4시간 중요하고요. 매년 1회 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합격 후 4시간 판매 전 교육,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 보수 교육,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 숫자 중심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상품 판매를 하실 때 이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증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무자격자가 아님을 제시한 이후에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이제 금소법이라고 하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되겠죠. 첫 번째, 적합성 진단이에요. 적합성 진단은 보험 가입의 체결을 권유할 때, 요건 이제 키워드가 권유인데요. 고객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일반 보험 계약자인지 전문 보험 계약자인지 확인하죠. 전문 보험 계약자는 전문성도 있고요. 위험 감수 능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계약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권유 안 하는 거고요. 일반 보험 계약자예요. 그러면 일반 보험 계약자는 투자자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분이니까 체결을 권유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원한다고 하면 권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권유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불원 희망서라고 하는 희망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 체결을 원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권유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그때 파악하는 여러 가지 중에 뭐 재산 상황이라든지 투자 경험이라든지 투자 목적이라든지 가입 경험, 가입 목적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고객의 상황을 파악해서 고객의 위험 등급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등급과 저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들의 위험 등급을 별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고객의 위험 등급과 변액보험 특별 계정의 위험 등급을 매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성향보다 높은 것을 권하면 안 되는 거죠. 적합한 사항을 권해라. 이게 이제 적합성 원칙의 기본 컨셉인데요. 일단 여기 3줄 박스에 쳐놓고 얘는 누구냐? 적합성 진단, 요 문제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향 분석, 제가 아까 위험 등급 분석한다 그랬는데 고객의 성향 분석인 거죠. 고객의 성향 분석을 하고 그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 계약을 권유해라. 이게 적합성 진단이에요. 보험회사가 파악해야 되는 내용, 먼저 연령, 재산 상황, 계약 체결의 목적, 그동안의 금융상품의 취득 처분 경험,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고객의 이제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요. 적합성 진단에 대한 내용은 10년 동안 유지 관리해야 되고요. 만약에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보험 기간 동안 유지 관리하셔야 되고요. 보험 기간 중에 특별 계정 변경, 펀드 변경을 신청한다. 그러면 최초에 계약하실 때는 이런 적합성 진단을 통해서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내가 펀드 변경을 하는데 더 위험한 펀드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변경을 할 때는 적합성 재진단을 해서 그 변경하려고 하는 펀드가 적합성 진단에 적합한지 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적성성 진단의 핵심은 뭐냐면요. 권유하지 않고가 핵심이에요. 자발적이라는 거죠. 권유하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적합성 진단은 고객이 오셨을 때 제가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을 하라는 거라면 적정성 진단은 고객한테 권유를 안 했어요. 고객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나 변액보험 가입할게요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고객이 원한 거니까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적합성 진단과 동일하게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만약에 고객이 가입하려고 하는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면 확인서 진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 쳐놓고 누구냐? 적정성 진단이다. 요거 여러분이 맞추셔야 되는데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계약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요 단어가 들어있으면 얘는 적정성 진단이에요. 판매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변액보험이 계약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그래도 가입하시겠다고 하면 확인서를 받고 가입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파악하는 내용은 적합성 진단과 동일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 확인서 교부인데요. 변액보험 가입할 때 이 주요 내용 확인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잘했다고 하는 확인을 받은 후에 판매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매일매일 변동됩니다. 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사망보험금은 어느 수준까지 보장성보험은 기본보험금까지 저축성보험은 기납입보험료까지 최저보증이 되고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 없고 원금 손실 가능하고 계약자가 책임집니다. 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각종 공제금액 그리고 수수료 등이 제외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납입하신 보험료 전체가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주셔야 되고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작거나 없을 수도 있고 납입보험료까지 그러니까 원금에 도달할 때까지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고요. 평균 공시 이율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최초 원금 도달 기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평균 공시 이율이다. 참고하시고요. 자, 예금자 보호법의 미보호 대상입니다. 알려주셔야 되죠.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의 적용을 못 받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받을 수 있죠. 하나는 최저 보증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약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죠. 그 부분 같이 알려주셔야 되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원금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요거 알려주셔야 되고요. 상품 설명서, 약관,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이런 것들을 제가 교부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 여부를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UL,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월 대체 보험료가 차감되죠. 언제요? 우리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자유 납입 기간 동안에는 월 대체 보험료가 차감될 수 있고 그 월 대체 보험료 차감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고 만약에 해약 환급금으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립금이 부족했을 경우 납입 최고를 거쳐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판매 후 모니터링인데요. 변액보험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수 안내사항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죠. 뭐 해피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 그래서 운용실적에 따른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의 변동, 사망보험금에 최저보증이 있다면 최저보증사항,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고 원금 손실 가능하고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함께 안내해야 되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자 귀속 사항, 예금자 보호법 적용에 제외가 된다는 사항, 대신에 최저보증과 특약은 보호된다는 사항,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차감되는 제반 비용들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특별계정의 운용수수료가 이제 차감이 되겠죠. 운용수수료는 뭐예요?
우리 그 운영보수, 그 다음에 투자 1인보수, 수탁보수, 일반 사무관리보수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얼마마다 한 번씩 공제되죠? 매일매일 공제되죠? 매일 공제가 되고요. 적립금에 비례되고요. 펀드별로 차등되죠. 뭐에 따라 차등되죠? 펀드의 리스크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 얼마마다 한 번씩이죠? 이것도 역시 매일이고요. 그 대신에 얘는 가입금액 또는 상품 내용, 보증 내용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죠. 그래서 가입금액이나 적립금액에 비례하고요. 매일 공제되고요. 펀드별로 일단 동일하겠죠. 보증 비용은 펀드별로 동일해요. 상품과 보증 내용에 따라 다른 거니까 펀드 리스크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적립금에 비례하고요. 매일 공제되고요. 펀드별로 동일하죠. 자, 위험보험료예요. 자, 위험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에 비례하겠죠. 네, 그래서 얘는 매월 공제가 되고요. 그래서 경과기간 지난 후에 가져오니까, 그리고 펀드와 무관한 비용이고요. 납입 후 유지비용, 이것도 월 한 번 갖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완납 후에 매월 공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펀드와는 무관하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득점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입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첫째, 변액보험을 타 금융상품이나 일반 보험상품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장래 운용성과에 대해서 단정적인 판단 제공하면 안 되죠. 굳이 해약 환급금 같은 것들을 제시할 때는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자세하게 유리하게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기간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고요. 보험금, 해약 환급금을 보증해서는 안 되겠고요.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위 과장된 설명을 하거나 손실에 대한, 그러니까 이익을 제공해도 안 되고 이익을 보증해도 안 되겠지만 손실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상해서도 안 되겠죠. 중요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설명하거나 부당한 계약 전환, 그래서 과거에 있던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으로 새로 가입하는 이런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금지 사항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좀 애매한 지문들하고 섞어놨을 때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챙겨주시고요. 자,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경우에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보호하는 제도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 우리가 예금보험 보험료를 미리 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그런 기관에 대해서 보험으로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이런 제도예요.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서 만약의 세고에 대비하는 보험 원리를 이용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예금 보험료만으로 예금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걷어둔 보험료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부족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일단 보호대상 금융회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중요하겠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증권회사가 되겠고요.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안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농수협 지역조합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제외가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상품인데요. 상품이 워낙 이제 표에 많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중심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보호 상품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운영되는 CD, 우리 양도성 예금증서라든지 RP, 요거는 환매 조건부 채권, 금융투자 상품, 요건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니까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품들이고요. 실적 배당형 신탁, 이것도 역시 원금 손실 가능한 거고, 은행이 발행한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요건 마찬가지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고, 증권회사, 우리 매매업자,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상품, 위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예수금, 그다음에 RP 환매조건부 채권, CMA는 단기로 운영되는 현금 관리 계좌가 되겠죠. 그다음에 ELS, ELW 요거는 주가와 연계된 신종증권이고요. 레버카운트 신탁 상품처럼 은행에서 이름에서 관리하는 상품이고, 금 현물 거래 예탁금 요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비보호 상품에 해당이 되고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 계약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안 되고요. 보증보험, 재보험, 예금자 보호 안 되고요. 변액보험의 주계약과 우리 DB형 퇴직연금, 확정급부형은 대상이 아니죠. 그럼 거꾸로 DC형, 확정기여형과 IRP, 개인 퇴직계좌, 요거는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 비교해서 기억하시고, 종합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상품, RP, CD, CP는 기업어음이고요. 증권, 종금사 발행채권 안 되고요.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발행채권, 특히나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예금자 보호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를 저희가 두 개로 나누죠. 1종 사고와 2종 사고로 나누는데요. 1종 사고는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고요. 2종 사고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의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되거나 파산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1종 사고에서 계약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예금이죠. 예를 들면 어떤 금융기관이 부도가 났다거나 해서 예금 지급이 정지됐다. 이럴 경우에는 인수합병이 되면서 계약이 이전될 텐데 거기서 제외가 되면 지금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종 사고고요. 2종 사고는 금융기관 자체가 없어지는데 금융기관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2종 사고고, 합병돼서 계약 자체가 이전됐다면 그거는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될 거고요. 예금자 보호 한도, 이거 뭐 항상 나오는 문제죠.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원금만이 아니라 원리금이라는 거, 이자를 합산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1인당 5천만 원인데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죠. A은행 5천만 원, B증권사 5천만 원, C 보험사 5천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그래서 제가 1인당 금융기관당이라고 표현했고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4편까지 전부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신 그 결과,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